유기질비로 넣고 뭐 아까 얘기했던 탭이나 유박이나 뭐 이제 여러분 제품 중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일 겁니다. 네. 그리고 복합비료 되겠죠. 지소연산 가리 기본적인 복합비료. 네. 그리고 석회비료 내야죠 또. 네. 또요? 신경 쓰는 사람 미량효소까지 넣죠. 이건 잘하는 사람이죠. 고추 농사 잘 지은 사람 미량효소 넣고 일반적인 사람들 네. 이렇게 넣죠. 그게 이제 살균제, 살충제는 생약하고 역병약이니 뭐 탄저병약이니 뭐 그런 진딧물약 그런 거 빼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비료 쪽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미량효소도 같이 이제 넣어주죠. 네. 가스 나가는 기가 끝나고 이제 두둑을 지어서 심습니다. 바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 있어요? 베개에 집중 관리하다가 뜨문뜨문 심어놨으니까 이제 바람도 치고 네. 강한 햇빛 때문에 디는 것도 생기죠. 일소. 네. 줄기가 막 까맣게 타고 그 다음에 고추를 뽑아서 포트에서 뽑아서 비닐 두둑에다 그냥 올려놓는 경우 있죠. 그러면 바로 구멍을 막 메꿔야 되는데 검정비를 씌워놓고 고추만 뽑아서 거기다 심으려고 물 주는 사람, 메꾸는 사람, 뭐 고추모종 놓는 사람 같은 경우에 고추만 놓게 되면 그 비닐의 복사일 때문에 디죠. 된다고 표현하죠. 고추모가 있으면 이 부분이 역병 발생한 부분도 아닌데 이 부분이 하얗게 돼요. 네. 그 부분이 고추 구멍을 뚫어놨는데 여기에 고추를 딱 심고 바로 흙을 메꿔야 되는데 고추 구멍 뚫린다 고추물 딱 놔두는 거죠. 아니면 구멍을 늦게 메꿔요. 바빠가지고. 그럼 여기서 복사할 때 뜨거운 열기가 나와서 이 부분이 디는 거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얗게 됩니다. 병도 아닌데. 네. 바로 이렇게 해서 밝은제가 들어가죠. 물에 섞어서 주는 분도 계시지만 네. 심어놓고 나서 한 일주일 이쪽 저쪽에서 밝은제를 여러분께 이제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5월 한 5일 정도로 가정을 하면 5월 말쯤부터 해서 여러분께서 칼슘제를 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농가들은 꼭 칼슘 결핍이 나와야 칼슘을 사러 오죠. 네. 근데 아까 칼슘 넣었죠? 네. 왜 생겨요? 바닥에 칼슘을 책에 써진 대로 나오면 기본적으로 넣고 충분히 넣었을 텐데 네. 한 6월 달쯤 6월 6일 현충일쯤 되면 이제 칼슘 결핍가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 발생해요? 건조하기도 하고 장 맞기 전에 건조하기도 하고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랬죠? 재작년에 22년도에 5월 한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적이 있었죠. 네. 작년에는 5월 한 달 동안에 100mm 넘는 비가 3번 왔었고 제 기억에 네. 올해는 솔직히 기억 안 나요. 작년에는 3번 왔었고 재작년에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5월 달 한 달 동안에 그런 경우에 이제 5월 달 거치고 나면 이게 나타나죠. 네. 건조 때문에 발생하고 pH가 산성일 경우에도 칼슘 결핍이 나타나겠죠. 석회를 넣었어도. 네. 그래서 그 전에 고추가 달리고 나면 칼슘제를 미리 주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관수죠, 관수. 네. 정답은 이건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이걸 공급해 주는 게 낫겠죠. 근데 칼슘을 주고 나면 또 바로 뭐가 나와요? 붕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죠. 네. 네. 칼슘하고 기량작용 때문에 낙과되고 네. 쪼개보면 시커멓게 씹으면 썩는 그런 붕소 부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때 칼슘 붕소 같이 함유되어 있는 칼슘 붕소 마그네슘까지 함유되어 있는 걸로 처방을 해주면 더 낫겠죠. 그 시기에 미리미리 해줘야죠. 미리미리. 네. 걸리고 나서 하지 말고 걸리기 전에 해주는 게 낫겠죠.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고추는 과채류 중에서 과일을 먹는 채소 중에서 과일을 먹는 채소죠. 아까 고추 과채류였죠. 또 주작물이 뭐 있어요?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메론 뭐 그런 것들 있죠. 구분이 연속 착과냐 네. 한 번 착과냐 네. 한 번 착과가 뭐 있어요? 수박, 메론 그런 것들이죠. 네. 한 번 심어서 한 번 따면 끝나죠. 네. 근데 고추나 오이 걔네들은 한 번 심어서 계속 꽃피고 따고 꽃피고 따고 뭐 오이는 하루에 2번씩 따죠. 아침에 따고 저녁에도 따고 심하면 네. 그리고 참외도 예전에 80년대는 실생물로 해가지고 한번 심어서 2월 달에 심어서 6월, 7월 달에 한번 딱 따내고 끝내버렸는데 요새는 성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심어져 있죠. 심어서 내년 9월, 10월까지 계속 끌고 가죠. 네. 그 연속 착과로 바뀌긴 했는데 네. 비벼가지고 차이가 나겠죠. 네. 고추는 익으면서 꽃이 피어요. 이제 글죠. 네. 물을 안 주면 관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수 안 하고 10일 안 하면 고추 처음 꽃 핀 놈이 익을 때 빨간색이 들어가서 따기 전까지는 고추가 꽃이 피면 계속 낙과가 일어납니다. 네. 물을 주면서
이런 밀양요소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풋고추 커지면서 꽃 피는 착화되면서 그렇지 그냥 노지 상태에서 할 때는 한 7, 8개 열리고 나서는 그 다음 피는 꽃은 딱 멎어버려요. 네, 먹기도 하고 피는 족족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물을 주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간주실 돼 있으면 그런 공급을 쭉 해가지고 수확량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외의 조건에서는 그냥 낙과되는 거죠. 그래서 낙과에 관련된 것들도 노지에서는 주시면 되고 7월 10일에서 15일쯤 되면 착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농가들이 어때요? 신경 안 썼어요, 전에는. 근데 요새는 고추를 보통 한 4물에서 5물 따면 수확량이 팍 떨어지거든요. 간수 안 한 밭에서는. 간수해준 밭에서는 서릴 때까지 수확량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물을 안 준 밭에서는 한 4물, 5물 따고 나면 그냥 딸 게 없어요. 그럼 내가 내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노브를 얻어서 딴다 할 경우에 좀 대농가들 경우에는 4번 따고는 그냥 끝내버려요. 그 다음부터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투자도 안 하죠. 뭐 농약도 안 하고 영양제도 안 주고 따는 것조차도 안 해버리니까. 그런데 관리를 착색 관리 7월 한 10일 된장색 되기 전에 착색 관리 하죠. 왜? 노브를 딸 때 이왕이면 딸 거만 해야 되니까 빨리 익으라고 따죠. 네. 근데 착색제들이 호르몬이 들어간 착색제하고 뭐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파는 입장에서 이 회사 저 회사인데 와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착색제를 갖고 와요. 뭐 아미노산제, 인상가리제, 호르몬제 많이 갖고 옵니다. 네. 근데 초기에는 비대와 착색. 뭐 고추는 당도는 크게 신경 안 쓰죠. 네. 당도 쓸 뻔했네요. 비대, 착색. 같이 되는 걸 쓰다가 이제 4물, 5물 따고 온도가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단순 착색만 되는 호르몬 타입을 쓰죠. 그때는 카봤자 의미 없으니까. 이 시기에 이제 맞춰서 7월 한 10일경부터 해서는 비대 착색 같이 되는 경우 이제 처방해 주시면 되겠죠. 꾸준히 들어가야죠. 왜? 연속 착과니까 계속 4물, 5물 딸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간격으로 계속 주는 게 낫겠죠. 근데 관수시설 돼 있는 분들은 거의 물을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씩은 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일반 농약하는 사람들은 고추 한 물 따고 주죠. 한 물 따고 약하고 한 물 따고 약하고 그럽니다. 고추 따고 약하고 가거든요. 그럼 약하면서 영양제를 찰 수가 있죠. 네. 식물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네. 식물이 고추가 됐건 모든 작물이 식물이라는 게 강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땅에 있는 물하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햇빛을 이용해서 강합성을 해서 뭐를 만들어요? 네? 포도당이요. 네? 포도당. 포도당. 네. C6H5인가요? CHO. 네.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죠. 6개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하고 낮에 햇빛 있을 때 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설탕이죠. 식물은 낮에 강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포도당 2개가 합쳐진 설탕으로 이동을 해서 저장기 가는 곳에 전분으로 저장을 합니다. 밤에. 근데 일본 뭐 전분을 이용하는 곡물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우리 과수 같은 경우는 당이 품질의 우선순위잖아요. 고품질 하면 당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크기였는데 지금은 뭐 색깔이나 무엇보다도 가장 1번이 당이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이제 색깔, 크기 그렇죠. 근데 크고 맛없으면 꽝이고 색깔 아무리 좋아도 당도 없으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당인데 이 당 부분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여러분 이따 뭐 마지막 시간에 가수하겠지만 제가 뭐 고추는 당에 크게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근데 뭐 토마토, 수박, 참외, 과수들 다 당도가 우선입니다. 그럼 당 올리려면 필요한 자재 여러분들 뭐 쓰세요? 당도 증가제. 폴리사카로니드를 비롯해서 인산가리에서 여러 가지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기본은 그 포도당 2개가 설탕 만들고 아무튼 당분의 기본 요소는 CHO거든요. 당의 성분은 과당, 포도당, 설탕 다 CHO예요. 원료는 뭐예요? 이거하고 이건 거죠. 가장 기본이. 우리는 노지 작물, 노지 고추 아니면 노지 사과, 배에 나가면 이산화탄소 습입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습입 노지 작물에다가 안 하죠. 그냥 바람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부족하지 않고 지금 온실효과 아무튼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이산화탄소량은
계속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노지작물에서 이산화탄소는 안 부족하죠. 네. 물만 주면 됩니다. 우리가 햇빛이 많으면 물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당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물만 줘도 당도가 안 오른다고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물하고 같이 이제 무기양분이 들어가잖아요. 물을 빨아 올리면서 무기양분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무기양분 중에 여러분 사용하는 인산가리처럼 당분에 영향 주는 전분 만들어서 전분이 다시 포도당으로 당분으로 전환되는 인산화해로가 돌아갈 시기에 인산을 필요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 말고는 예, 가장 먼저 올라가는 무기양분이 뭐예요? 물하고 같이 따라 올라가는 가장 수용성이 좋은 무기양분이 질소잖아요. 질소가 CHO하고 질소가 합쳐지면 뭐예요? 아미노산 단백질이잖아요. 네. 단백질은 맛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죠? 아미노산 뭡니까? 포도당이 들어가야 단맛이 느껴지는 거지. 질소가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 맛이. 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 진짜 안 되는 작물 뭐 있어요? 쌀 그런 거 보세요. 네. 단백질 함량 높으면 아미노산 함량이 높으면 퍼걱거리고 맛대가리가 없죠. 네. 물을 주면 얘가 같이 공급이 되게끔 재배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아까 인산화로 작동되고 나서도 네, 질소는 필요 없는 인산만 필요한 시기에도 질소가 계속 공급되는 구조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유기질하고 기비는 파고줘야 맞거든요. 네. 근데 왜 파고 안 줄까요? 게을러서죠. 네. 기비 복합비료 관주용 비료나 추비로 쓰는 거 아니고 기비나 밑거름용이나 유기질 비료나 석회나 이동성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동성 떨어진다는 거. 네. 심하게 표현하면 석회 같은 경우 포트에 뿌리면 30년 후에나 뿌리까지 30cm 도달한다고 그런 얘기도 드셨을 겁니다. 질소는 전 생육에 필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 구성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마그네슘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도를 올리려면 아까 질소를 억제하려고 인산가리를 넣어주기도 하고 당에 이제 기본 원 물질인 사카로이드도 뭐 그런 것들도 쓰긴 쓰겠지만 광합성을 잡을 때 엽록체가 튼튼하고 강하고 활력이 좋으면 더 광합성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당분을 올릴 수 있는 비료는 요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인산이나 가리나 다른 그런 쪽으로 더 추진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노지작물이죠. 채소 같은 경우 밭작만을 하는 그런 작물 같은 경우 기비 보통 여기 천지인에서는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는가요? 네. 그러면 기비로 이걸 했으면 이제 우리 썼던 비료가 한 달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분해가 됐다, 이용이 됐다 하면 한 달 지나서부터 이제 추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근데 고추같이 멀칭을 했다 하면 고랑에 줬을 경우에 네. 흡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죠, 물. 네. 물로 녹아서 흡수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비가 안 오면 못 먹는 거죠. 네. 그래서 관수 시설을 해놓으면 네. 거기에 바로 흡수되고 한 달 지나서 뿌렸는데 강수량이 적었다. 그러면 거의 흡수도 못하고 희산된 것도 많고 네. 효율성도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완효성으로 가주는 게 좋고 여기 보면 카이팜 같은 그런 제품들 농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그런 제품들이 더 먹히겠죠. 네. 지금 농가들이 비싸도 완효성을 좋아합니다. 자주 못 뿌리니까 또 이제 고추가 우거지면 가서 뿌리기도 힘들고 효과도 잘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오래 가는 그런 것들. 오래 가는 것들이 가능하면 가스도 덜 적고 네. 유효 성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완효성 비료 쪽을 이왕이면 기비로 추천해 주시고 추비는 그때 이제 이제 뭐 고추는 당하고 필요 없는데 네. 그리고 아까 비료의 흡수 뿌리에 비료 성분이 녹아서 이온 상태로 녹아서 물 증산작용으로 물이 이동을 하면서 그때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비 타입보다는 수용성 타입으로 물에 녹여서 주는 것이 훨씬 더 흡수가 빠르겠죠. 네. 근데 우리 엽면살포잖아요. 주요 제품들 엽면살포. 네. 그럼 어디로 흡수해요? 기공이나 원형질막이나 이렇게 하는데 흡수 양은 저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변합니다. 뿌리 흡수라고 해요. 뿌리 흡수. 네. 뿌리로 물에 녹아서 뿌리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 99, 엽면살포 통해서 흡수하는 거 1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네. 근데 저도 이렇게 팔고는 있어요. 팔고 있는데 뿌리로 못 주니까 현실은 관수술이 없으니까 관수술 있는 분은 상관없는데 관수술 없는 분들은 이걸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실상은 뿌리가 기능을 못 할 때 엽면살포 해야 되는데 관수술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라도 줘야죠. 이것도 안 되면 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판매하면서도 괴리감 한번 고민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고추는 5월 1일 날 심는다고 가정하면 7월 1일부터 착색이 시작돼서 7월 중하순부터 이제 수확해서 보통 서리가 11월 5일경에 온다고 하면 그때까지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터널 재배는 내물 따고 9월 말경에서 배추 정식을 늦게까지 해남 같은 경우는 배추를 심을 것이고 근데 청송, 봉화, 영양, 안동은 고추 뽑고 배추 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끌고 갈 것이고 터널 지역에서는 고추하고 그다음에 배추나 그걸로 이제 옮겨가죠. 근데 일반 김장 배추가 아니라 겨울 배추다 보니까 일반 김장 배추보다는 좀 늦게 심죠. 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착색 비대 관련된 걸 처방을 하시면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이거 이제 엽면살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추비로는 계속 이제 질소나 가리가 들어있는 NQG로 주면 되겠죠. 인산도 어떤 분들 복합도 주긴 해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산은 미생물의 영향이 있어야 흡수를 하다 보니까 표토에다 줘갖고는 크게 의미가 없고 물에 녹여서 수용성을 주는 건 상관없는데 기비 타입으로 된 알맹이 타입으로 된 인산을 줘서는 거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같은 값이면 뭐 NPK 들어있는 거 주면 좋겠지만 그 NPK보다는 NK가 싸다 가면 NK로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네. 대부분 일본에서 개발된 사과, 배, 복숭아, 포도가 우리나라에 재배하면 우리가 습기가 빠릅니다. 네, 위도가 높으니까. 네. 근데 이 샤인만 일본보다 습기가 늦어요. 왜 그럴까요? 공동이 잘생긴 품종 여러분들 고착제, 파라핀 오일 있죠? 칼슘제 같이 주면 되고 고도가 잘생기는 품종